단순히 저희가 AI 기술을 도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또 기업 전체의 조직, 문화, 전략에 AI를 통합하여 혁신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을 이제 인공지능 전환, AI 트랜스포메이션, 줄여서 AX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요. 저희 슈어소프트에도 이제 AX 센터가 있습니다. 네, 오후 첫 순서로는 슈어소프트테크 AX 센터장을 맡고 계시는 심정민 센터장님께서 테스트 오브 AI 에이전트 서비스 검증 방안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AX 센터를 맡고 있는 심정민이라고 합니다. 점심 식사 잘하셨다고 아까 대답을 좀 크게 해주셨는데, 제가 첫 발표라서 좀 식사를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기운을 어떻게든 내볼 건데요. 저희 여러 회사에서 요즘은 AI에 대한 것들이 가장 자주 언급이 되고, 가장 관심을 갖는 이런 키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AI를 우리 회사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건데 저희도 회사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도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저희가 현재까지 진행했던 내용 그리고 앞으로 진행할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유하고 향후에 함께 또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요. 제가 이제 진행했던 부분들을 짧은 시간이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잘하시는 것처럼 AI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시장성이 가장 크다라고 지금 평가받는 것 중에 이제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0년 정도 됐을 때는 엄청나게 시장이 커질 거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매년 한 36.8%, 거의 40%에 육박하는 성장률을 기대하고 있는 게 이제 시장의 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중에서도 특히나 저희가 이제 흔히 아는 생성형 AI 이런 쪽에서 보면 기존의 어떤 트렌드들이 예전부터 해서 이렇게 쭉 뭔가 기술에 대한 변화들이 쭉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가장 좀 핫하게 이슈가 되는 것들이 에이전트 AI라고 하는 AI 에이전트 기술이 되게 각광을 받고 있고 요즘 언급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AI 에이전트에 대한 이런 시장성을 보면 아까 AI가 한 36.8%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쪽은 43.8%입니다. 그러니까 AI 안에서도 훨씬 더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분야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AI 에이전트가 기존에도 AI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과연 뭐가 다른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른 곳에 나와 있는 걸 간략하게 한번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예전에 어떤 단일 목적 네로우 AI보다 조금 더 진화된 게 잘 아시는 LLM 쪽이고요. LLM보다 좀 더 진화된 게 AI 에이전트라고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른쪽에 보시면 간단하게 좀 예시를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예전에 어떤 단일 목적의 AI는 저희가 뭔가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딱 그거에 대한 답만 해줬어요. 근데 이제 LLM이 등장을 하면서, 해당하는 거에 대한 답과 자기가 좀 더 줄 수 있는 정보들까지 제공하는 게 LLM이었다면, AI 에이전트는, 그런 정보를 줌에 있어서 자기들이 또 해야 될 행위들을,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행위들을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것까지 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예전에 어떤 전문가를 대변할 수 있는 여러 분야에서 그런 기술로 좀 평가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들이 그럼 어디서 쓰고 있고 어떤 분류들이 있냐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특성 1번부터 6번까지 해당하는 어떤 에이전트의 특성에 따라서도 분류를 하기도 하고요. 에이전트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 그리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은 어떠냐. 이런 다양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에이전트를 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여기 예제로 보여드린 것처럼 이게 특정한 어떤 분야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AI 에이전트를 엄청나게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어떤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AI 에이전트에 대한 기본 아키텍처가 있습니다. 이제 구글에서도 오픈해갖고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거는 이런 아키텍처를 갖는다.
라고 이제 정의해 놓은 것이 있는데, 사실 에이전트라는 게 그 꼭 아키텍처를 꼭 갖춰야지만 에이전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의미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어떤 사용자가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만 답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용자가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관련된 여러 도구라든가 솔루션들하고 같이 코어를 해서 일련의 전체 과정을 모두 스스로 할 수 있는 훨씬 더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것들을 에이전트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구성하다 보면 아키텍처도 여러 형태로 좀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약간 AI 에이전트 중에서 특히나 약간 대화형에 해당하는 이런 에이전트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항공권 예매라든가 업무용 챗봇, 코딩 도우미, 딥 리서치, 뭐 고객 상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앞서 이제 제조라든가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AI 에이전트가 활용이 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어떤 검증 방안은 이런 이제 대화형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어떻게 검증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저희가 여태까지 연구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뭐 AI 에이전트뿐만이 아니라 AI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전에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만 있을 때하고는 차이점이 꽤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건 되게 오랫동안 역사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어떻게 검증을 해야 되고, 개발 프로세스, 테스트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어떤 프로세스와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많이 축적이 돼 있어요. 표준도 많고. 그런데 이 AI, 특히나 AI 에이전트는 이 기술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과연 우리가 만들긴 하는데 이걸 어떻게 검증해야지 얘가 잘 검증됐다고 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들을 이제 완벽하게 하려면 많은 방법과 연구가 좀 필요하겠지만, 저희가 좀 고민을 해본 것들은 AI 에이전트, 특히 대화형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좀 이슈가 있을까라고 하는 걸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도출해본 거는 이런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대화형이다 보니까 사람이 뭔가 얘기하는 것들이 인풋이 돼요. 근데 사람이 말하는 것들이 한국말은 특히나 엄청나게 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람이 직접 만들지 않고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의 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첫 번째 좀 문제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AI 에이전트가 LLM처럼 단독의 시스템이 동작하는 게 아니라, 여기 예시로 보여드린 것처럼 여러 개의 에이전트가 계층을 이룰 수도 있고요. 기존에 있는 레거시 시스템이나 서드파티 툴이라든가 또 다른 LLM하고도 연동해서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호작용을 하다 보면 내가 특정한 질문을 했을 때 얘가 답이 오는 거에 대해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테스트를 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취약점에 대해서도 요거는 뭐 AI 에이전트만의 문제는 아닌데 LLM도 마찬가지인데, 아무래도 사람이 요구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줄 때 답을 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검증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사람이 대하는 것처럼 긴 글로 나올 텐데 이 길게 나오는 글을 되게 많은 테스트 입력을 넣었을 때 사람이 일일이 어떻게 판정할 것이냐, 이게 제대로 된 답변인가, 이걸 어떻게 사람이 다 할 것이냐.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고민을 했고요. 그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고안해낸 4가지 정도를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입력 데이터를 되게 다양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가지 기법을 쓰고 있는데요. 이제 하나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대화형 AI 에이전트들은 기존의 챗봇이 됐든 뭐 사람의 어떤 콜센터가 됐든 이렇게 많이 사용돼 왔던 이력들이 있습니다. 또는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기획을 할 당시에 이런 질문이 오면 이런 답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 틀이 있죠. 근데 그게 이제 되게 다양화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해서 기본 어떤 골든 데이터 셋을 기존의 자료라든가 아니면 기획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기본으로 잡고요. 그 데이터를 한국의 어떤 특성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변형을 합니다.
구문적인 변형을 할 수도 있고 의미적인 변형을 할 수도 있고 단어를 변경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변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엄청나게 이제 풍부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대신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답변에 대해서는 순서와 단어가 다르더라도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동일한 의미의 입력이기 때문에 동일한 답변이 유지돼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로 테스트 케이스를 확장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두 번째는 이것만으로 좀 부족하다. 그래서 또 하나를 이제 생각한 게 이런 이제 시나리오를 다양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이런 대화형 AI 에이전트들은 기존에 실제 서비스를 했었던 대화의 이력이라든가 기획을 한 당시에 사용자가 어떤 질문을 하면 어떤 답변을 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나리오들을 가지고 최소한의 단위로 이렇게 쪼갭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하나의 샘플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 대화의 내용들을 최소의 단위로 좀 구성을 합니다. 그게 요 리스트에 있는 구성이고요. 요 부분까지는 대화의 시작에 해당하는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는 요거는 차량 종류에 해당하는 거야. 요 부분은 차량 종류가 선택되면 옵션에 해당하는 거야. 이러한 분류를 좀 하게 되고요. 이 분류된 각각의 노드를 갖고 이렇게 그래프화합니다. 그리고 이 노드에서 어떤 노드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연결선을 긋게 되고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시나리오, 앞에 하나의 시나리오였던 것이 되게 많은 시나리오로 만들 수가 있고요. 이 안에서도 특정 단어들을 다양한 단어로 변형을 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어휘에 대한 발화에 대한 변화, 구문을 바꾼다든가 말하는 순서를 바꾼다든가 이런 것까지 결합이 되면 처음에 갖고 있는 시나리오는 하나지만 이것들을 수십 개, 수백 개까지 확장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얘들이 그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게 단독 시스템이 아니라 여러 개의 시스템들이 코어를 하다 보니까 테스트를 하면서 얘들 연동 시스템들이 연동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정확성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선 독립적으로 좀 끊어서 이 전체 AI 에이전트 시스템이 잘 동작하느냐 이거를 봐야 되기도 하지만 그 전에 마스터 에이전트는 잘 동작하는지 각각의 가운데 있는 에이전트들은 잘 동작하는지 이것들을 확인을 하고 통합을 해야 되겠죠. 근데 얘들은 다 연동되기 때문에 연동하는 부분들을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가상에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드는 것이 모킹 서버를 이용한 형태로 만들게 되고요. 대표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얘들을 좀 모킹화해야 되는 이유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나열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요것들이 그 각각에 대한 것들의 대응 방안들을 이제 표현을 좀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크게 보면 두 단계를 좀 분류할 수 있는데 요 이제 첫 번째 단계 모킹화하는 이유는 이것들이 개발을 하다 보면 패러럴하게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쪽이 연결이 되는데 한쪽이 두 개를 연결해야 되는데 한쪽이 아직 개발 중일 때는 얘들이 있다라고 가정으로 개발해야 되겠죠. 요거는 예전에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서도 비슷하게 썼던 기법이죠. 그거를 모킹화해서 하는 이런 동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는 물론 개발에 대한 어떤 병렬 개발 문제도 있지만 이 오른쪽에 있는 레거시 시스템이라든가 서드 파티, 레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개발한 것 있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개발한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질문을 했을 때 쟤는 계속 사용 중이니까 정보가 계속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러면 나는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답이 계속 달라요. 그러면은 우리가 제대로 만들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붙이기 전에 우리가 만든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모킹 서버를 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아까 이제 취약점 공격에 대한 얘기인데요. 요거는 저희가 이제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국내에 이런 LLM 관련된 생성형 AI 관련해서 이런 보안 가이드라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두 개는 이제 국제
국제적으로 외국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밑에 두 개는 우리나라에도 국정원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LLM에 대해서 취약점 점검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방어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열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공통적인 것들 취약 항목을 좀 쭉 정리를 해보니까 크게 한 6개 정도가 되고요. 불법 폐기를 조장하는 이런 답변 안 되고 신체적 피해도 안 되고 이런 6가지가 되고요.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든 AI 시스템에서 에이전트에서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검증을 해야 되느냐. 그거를 이제 검증 기법으로 좀 변환을 해보니까 크게 한 5가지의 테스팅 기법을 갖고선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것들은 사람이 실제로 프롬프팅에서 손으로 매뉴얼하게 할 수도 있고 도구들을 이제 활용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 도구를 직접 개발하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기존에 보면 이런 이제 LLM에 관련해서 어택할 수 있는 툴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툴들이 모든 앞에서 말씀드렸던 가이드라인을 전부 다 지원하진 않고요. 일부분들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도구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고 단 여러 도구들을 좀 사용해야 되다 보니까 실제 테스트를 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도구 사용한 거에 대한 결과와 실행을 한 번에 좀 하고 싶죠. 그래서 그 툴들을 한 번에 실행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요약해서 볼 수 있는 백단에 랩핑한 도구들을 만들어서 이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결과에 대한 이제 판정입니다. 저희가 이런 그 자연어로 된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판명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LLM들을 활용해서 앙상블 기반의 LLM에서 저지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요거에 대해서는 결과에 대해서는 정성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고 정량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도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성 평가 같은 경우는 실제로 LLM을 이제 사용하다 보면 뭐 잘 아시겠지만 토큰을 얼마나 사용하냐에 따라서 비용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고성능의 뭐 GPT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정확도는 좀 더 높아질 수 있지만 비용이 되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앞서 입력 데이터에서 되게 많은 거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과할 때도 많은 걸 판단해야 되고 그런 토큰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비용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그 큰 LLM보다는 작은 LLM을 여러 개를 써서 얘들이 공통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느냐를 갖고선 얘들 3개를 우리가 썼는데 3개에서 모두 좋다라고 평가를 한다면 이거는 맞는 평가다라고 인식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시로 정성평가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인 어떤 이런 참조 답변, 특정 질문에 대해서 답이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를 기준 답변으로 좀 갖고 있고요. 근데 그리고 그 다음에 실제 AI 에이전트가 응답한 답변을 이렇게 2가지 형태로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동시에 나오는 건 아니고 하나하나의 예시를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참조 답변하고 에이전트 응답 요 2개를 갖고 아까 말씀드렸던 3개의 SLM한테 이런 정보를 함께 줍니다. 요 2개를 갖고 이런 식으로 평가해줘 라고 함께 던지면 각각의 SLM이 저런 기준에 의해서 참조 답변과 에이전트 응답이 어떤 식의 결과를 맺을 수 있는지를 요 아래에 있는 것처럼 표에 있는 것처럼 답변을 해주고 이게 뭐 간단하게 보시면 응답 1이 응답 2보다는 훨씬 더 좋은 평가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평가되는 형태로 진행을 저희가 이제 결과를 판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시간이 좀 길지 않다 보니까 제가 급하게 막 진행을 좀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저희가 4가지 정도의 어떤 고민들 그거에 대해서 검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간략하게 설명드렸고요. 이제 이 부분들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AI 에이전트를 모두 커버할 수 있는 테스트 방법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계속 AI 에이전트가 이슈가 되고 계속 연구가 되고 있는데 저희는 그거에 발맞춰서 어떻게 하면 이런 AI 에이전트를 잘 검증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연구를 이제 계속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국내외의 어떤 표준들 그리고 나라에서 규제 같은 것들을 지금 되게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지만. 그래서 개발을 하는 업체에서는 그걸 어쨌든 준수를 나중에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규격 또는 어떤 법 그리고 표준 이런 거에 발맞춰서 패스 방법론, 검증 방법론을 계속해서 연구해 나가고 여기에 참석해 계신 여러 도메인에 계신 고객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AX 전문가 그룹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심정민 센터장님께 큰 박수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